기화와 관련하여 어디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어디 지검 주임 검사가 접수하였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검찰 송치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있던 사건이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문자 통지로서 아마도 접수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송치 문자를 받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는 이미 예전에 다 끝났는데 다시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지,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결국 유죄가 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후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사건 처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고소를 당했다거나 어떤 범죄를 범해 형사 입건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이 크게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순차 진행됩니다. 우선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알림 통지를 통해 검찰 송치 문자가 발신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검사 역시도 경찰에서 첨부한 기소 의견 수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지는 못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사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거불충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는 일 없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추가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검찰 조사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환 조사 없이 사건 검토 후 바로 기소 여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항은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당사자로서는 아무런 대처 없이 가만히 검찰 처분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던 경우라면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이후에는 가능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 수사 대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검찰 송치 대처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했으니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면 검사 역시도 본인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든 여건이 안 된다면 홀로 대처하던지 간에 검찰 송치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취합해 검찰청으로 제출하는 총력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된다면 검사실의 처분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후 처분 시점 이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의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등을 부각시키는 것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처분 결과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검찰 송치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지와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업무량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기간일 뿐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비교적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실의 사건이 배당된 후 하루 이틀 내에 바로 검찰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경찰서로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건이 다시 경찰로 이관되어 재수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보안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재송치한다면 추가적으로 몇 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라면 검찰 송치 이후 며칠 내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검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사건 대응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 검찰 송치 기간이 소요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합의도 가능할까요? 만약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실에서는 수사 일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합의하기를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합의를 권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그대로 사건 처분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합의를 꼭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검사실 배정 이후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처분 시점을 늦추는 요청을 꼭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언제까지 처분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기에 별다른 대처 없이 기다렸다가는 내 사건이 불구속 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선으로는 검사실에다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점을 제안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조정을 신청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조정이 열리지 않고 바로 검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소 이후의 처분도 노려볼 수 있으므로 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겠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검찰 송치되었다면 바로 실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확률상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에서 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으로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피할 수 없다 해도 벌금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니 반드시 실형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시의적절한 대처가 수반된다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처분 혹은 기소 이후 벌금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강제추행죄, 몰카죄 등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일환 없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선고일 당일에 법정에서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의뢰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셨던 의뢰인들의 사안에서 담당 검사실과 교신을 통해 처분 일정을 늦추고 해당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의뢰 요청하셔서 대안을 수립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